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6월 5일 12시 18분이네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날씨는 약간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약간 더위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져서 27도 정도 되고, 내일은 또 현충일의 휴무라서 부담 없는 일요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에너지 재편과 관련해서 오늘도 그 후속 타로 SAF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SAF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Sustainable 에어퓨el이 아니고 Aviation Fuel이네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기사를 오늘 오프닝으로 잡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통상정보라고 해서 스키타넷에 있는 작년 4월 23일 날 온 건데, 아무튼 EU가 가장 그 탄소 감축, 탄소 저감, 친환경 뭐 이런 쪽이 가장 적극적이거든요. EU가 미국은 조금 좀 덜 적극적이고 중국은 아예 뭐 좀 적극적인지 아닌지 뭐 속내를 알 수 없는 데고, 아무튼 뭐 EU, 중국, 미국 이렇게 큰 경제 구역으로 봤을 때 어쨌든 EU가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런 걸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오프닝으로 오늘 잡아봤는데, 이 기사를 보면요, EU 발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혼합 사용 의무화 방침이다 해서 EU 집행위가 항공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기존 항공유의 SAF 혼합 사용 의무를 EU발 모든 항공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서 이제 Refuel EU Aviation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목적지와 관계없이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SAF의 혼합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게 25년도에 2%지만 2030년도에 5%, 2035년도에 20%, 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빠르게. 근데 이게 뭐 기술력이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25년에 2%, 뭐 25년이면 이제 한 3년 후인데, 2%의 비율을 섞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운송수단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게 자동차. 자동차는 이제 뭐 각종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물론 이제 지금도 시장 초기이긴 하지만 지금 심의 스타트를 끊었고, 선박도 이제 스타트를 끊을랑 말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로 가는데, 이제 항공기는 아예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이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제 항공사가 아닌 항공급유 공항에 SAF 혼합 의무를 부여해서 항공사가 좀 부담을 들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입법해서 이 EU 영내에 일률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는 부담 좀 덜어줬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완전한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가도기적 방안으로 SAF 혼합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기사도 보시면은 하늘길 넓어질수록 항공업계 탄소 중유 압박도 거세진다. 이게 이제 4월 13일 날 어느 대학교 항공에 관련 대학교에서 올린 글이긴 한데, 이런 기사는 여러분 검색해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인천공항도 북적북적하고 24시간 운영하고, 뭐 어제 4만 명이 뭐 왔다고 인천공항에 들렀다고 하긴 하는데, 뉴스에서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항공이 이제 항공 편수가 많아지고 하면은 다시 이제 이 오염, 뭐라고 해야,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나 국제 항공 운송비 아야타에서 탄소 배출 규제 고삐를 다시 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제 항공 탄소 상세 감축 제도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자율이지만 27년부터는 의무이다. 그리고 아야타는 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65%를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활용해 감축하기로 지난해 10월 의결했다. SAFA란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 자원이 아닌 대체 연료로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나왔던 유럽연합은 25년부터 혼합 사용을 의무화했다. 혼합 비율은 25년 2%에서 2050년까지 63% 점차 높아지고 있고, 예,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25년이 멀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멀지만 않고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 수요가 폭발하면서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 탄소 중립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카오는 2040년 항공부 탄소 배출량이 4배 이상 증가를 추산하고 있다. 증가한다는 거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지금 뭐 지구의 대기 온도를 그렇게 목표한 것보다 낮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항공이 SAF 섞은 연료로 파리 인천 전기편을 운항했고 LCC도 유럽 취항 준비한다면 탄소 중립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대한항공은 이걸 혼합 사용해서 시카고 인천 구간을 한 차례 운행을 했고 지난 2월에는 프랑스 현지 정유사와 SAF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SAF 전문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예. 그리고 국내 항공사 중에는 SAF 공급계약을 맺은 게 대한항공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6월에는 현대오일뱅크와 바이오 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 협력을 양해각서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LCC들은 아직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죠. 이 SFA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바이오 항공유는 기존 항공유에 비해 3배에서 5배 가량 비싸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유럽에 2%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연간, 4억 6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러나 이게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유럽에 지향하려고 하면은 준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LCC도. 지금 보면은, 지금 LCC도 지금 중장거리 노선을 가기 위해서 대형 대형기는 아니지만 중형기 이상급을 도입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티웨이가 A330 도입하고 있고 플라이 강원은 참 모르겠습니다. 플라이 강원도 지금 도입하고 있긴 한데 그 전에 뭐 에어 프리미어는 이제 드림라이너 787을 도입해서 장거리 노선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EU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도 하게 될 거고 글로벌하게 이런 움직임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뭐 SAF 대신 연료 소모를 뭐 탄소 감축할 수 있는 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과학 기술이 아직까지 뭐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SAP가 현실적으로 가장 채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안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터무니없이 비싼 상황이라 가격이 개선되지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인센티브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봐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제가 생각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이런 그 SAF를 하려면 석유화학 쪽에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게 케미컬이잖아요. 케미컬 뭐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바이오 항공유라는 게 어떤 케미컬적으로 합성해내던 기존의 그 항공유에다가 바이오유를 첨가하는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석유화학 계열의 회사가 떠오르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기존의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바이오 중류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JC 케미칼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JC 케미칼. 그리고 아까 대한항공이 현대오일뱅크와 MOU를 맺었잖아요. 양해각서를 현대오일뱅크도 IPO를 준비하다가 지금 뭐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연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대오일뱅크도 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JC케미칼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롯데케미칼도 있고 롯데정밀화학 그런 것도 있고 국도화학이라든가 애경케미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오늘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JC케미칼을 알아보겠습니다. JC케미칼은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여기 보시면 2006년 3월 24일 날 설립됐고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 제조업계 최초로 2012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했다. 동사의 매출은 국내 정유사 발전사 내부 시장이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2013년 7월에 미국 환경보호청 EPA인가요?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하여 여러 차례 수출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최상의 바이오 중류 제품을 생산해 발전사에 공급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 국내법의 바이오 중류 이게 뭐 3% 2017년인가요? 3.5%에서 해가 지나갈수록 그 혼합 비율, 의무 혼합 비율이라는 게 증가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이제 바이오 항공유, 이건 이제 바이오 디젤, 이게 이제 디젤은 이제 디젤 차 짓고 중유는 이제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확대를 해서 이제 아까처럼 SAF라고 하는 항공기에 들어간다, 내지는 또 선박에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회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런 게 바로 항공기나 배에 적용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고 어떤 뭐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요. 지금 어젠가요, 그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먹사, 저기 유럽 최대 선사, 머스크는 제약이고, 머스크에서, EU에서 또 저기 이제 뭐 LNG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어제 뭐 메탄올 추진선, 뭐 암모니아 추진선, 뭐 여러 가지 다음 대체 에너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 회사가 좀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발전기에 들어가는 바이오 충류에 대한 혼합 비율이 우리나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가 지나갈수록 의무 혼합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오롯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실적이 1분기에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분기에는 좀 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억, 당기순이익은 한 뭐 70억 정도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를 넘어선 것 같고요. 유보율도 1000%가 넘고, 어쨌든 이 회사의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뭐 이런 거 수출 제한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죠. 16,750원까지 올랐고, 그리고 아까 칼리만탄의 그 오일 팜플란테이션 인수한 대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 법안이 이 의회를 통과해서 그 어떤 부동산의 수혜를 입는다라고 해서 또 급등했던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라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매력적인 구간대에 왔다, 가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무 혼합 비율이라든가 SAF라든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회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 정보에서 실적을 체크했지만,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6.78배밖에 안 됩니다. 6.78배. 6.78배면 상당히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미컬 화학 관련 회사가 PR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앞으로 지금 또 몇 종목도 알아보겠지만 PR이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래도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한 2222억 정도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1.5% 밖에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지만 2분기 예상 실적은 안 나왔는데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는 15,800원인데 지금 10,000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메리트가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작년 3분기가 제일 좋았네요. 1169억. 근데 제가 연간으로 봐서도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에너지 재편,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이동수단에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어떤 탄소 감축,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석유와 케미컬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이동수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가 가장 각광받을 거고, 그래서 그 소재단에 있는 전해액을 만든다든지,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걸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 들어가는 케미컬류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첨가제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그 뭐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든가 세정액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새로운 뭐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걸 새로운 걸 개발한다고 하면 충분히 또 미래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이제 아까 보셨던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암모니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일단 숫자가 일단 올해 예상되는 숫자가 상당히 증가폭이 큽니다. 2조 5,345억이잖아요. 매출액이 거의 8천억 정도가 8천억 정도가 증가하잖아요.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00 정도 증가하고요. 단기 순이익은 좀 감소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5,855억 정도죠. 5,855억인데 지금 올해는 3,971억 정도니까요. 그리고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실적도 지금 예상 실적이 나와 있는데 나쁘지 않은 실적입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16%, 17% 정도 나오고요. 아까 화학회사 중에 영업이익률 1위 정도 나오는 거는 드물다고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건 화학회사 치고는 드물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뭐 유보율도 뭐 1600% 정도 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2,300원 작년에 줬죠. 2,300원. 올해도 뭐 2,300원 이상 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그러면 3.65배밖에 안 됩니다. 3.65배. 3.65배밖에 안 되니까 포워드 PR이 좀 높아지는 건 아까도 보셨지만 연결 자회사들의 순이익이 작년에 5천억이 넘는데 지금은 이 올해는 3,900억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PR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20.39%, 시가총액이 2조 1,390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여기 보면 지분율이 롯데케미칼이 대주주죠. 롯데정밀화학의 대주주는 롯데케미칼. 원래 롯데정밀화학이 옛날 삼성정밀화학이었죠.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바뀌면서 불필요한 그 회사들을 매각을 했죠. 이거 연관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매각을 해서 롯데에다가 팔았죠. 삼성이. 국민연금공단이 12.96%, 헤르메스 투자가 6% 정도 외국인 지분이 있네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롯데정밀화학 차트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최고치 10만 1,500원 대비해서 한 18% 내려와 있는데 8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8만 원 아래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지금 뭐 충분히 9만 원 이상 10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볼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의 밸류에이션도 아까 살펴봤죠. 그 다음에 유니드도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왔죠. 10만 원 아래에서 이렇게 길게 좀 놀다가 14만 8,500원까지 올라와서 다시 지금 한 12만 4,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유니드는 친환경 그 탄산칼륨, 가성칼륨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죠. 탄소 포집하는 것 때문에 탄소 포집을 탄산칼륨인가요? 그걸로 해서 포집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고 최근에는 인적 분할로 해서 회사를 쪼개서 상장한다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호재가 좀 있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유니드 글로벌 상사가 대주주고, 국민연금공단 6.53% 가지고 있네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현재 6.06, 포워드 PR은 5.67로 더 떨어지고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10.03%, 시가총액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1조 1천억 정도 되고, 그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지금 12만 4,500원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여기 보시면 탄산칼륨, 가성칼륨 이게 아마 상당 글로벌 1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당히 국내 1위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거에 의한 매출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자재료 시장의 발전으로 꾸준히 이 시장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적을 체크해 보시면은 작년에 1조 클럽 달성했네요. 그리고 올해는 1조 6천억, 거의 60% 정도, 한 50% 정도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네요,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한 800억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한 180억 정도
예,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이 15%, 아까 그 롯데증밀화학보다 좀 떨어지네요. 롯데증밀화학은 아까 16, 17%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15.32%, 1분기의 실적도 15.79%의 영업이익률, 2분기 예상치는 17%까지 올라갑니다. 화학주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옵니다. 제이시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영업이익률이 10%였 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전에 본 걸로 지금 이거는 16, 17% 롯데증밀화학과 유니드는 16, 17%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다고 보고요. 2분기의 예상 실적도 4,264억, 영업이익은 729억, 601억 순위, 이 정도면 엄청 잘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 중에 아까 뭐 어떤 SAF라든가 대체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접목시켰을 때 좀 뭐라고 할까, 이 유니드는 뭐 그쪽과 조금 특별히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롯데정밀화학이나 제이시케미칼에 비해서 유니드는 그 SAF나 대체 연료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대. 친환경하고 관련해서 연결 지어 본다면 충분히 또 매력적인 회사다. 배당도 1,700원, 1,700원 좋네요. 영업이익률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이 이제 롯데정밀하게 모회사인데, 매출액이 2조 2천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갑자기 떨어지네요. 작년에 1조 5천억인데 5,600억. 당기순이익도 많이 떨어지고 뭐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1분기의 실적, 2분기 실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네요. 예, 뭐 2%대, 작년이 8%대고 지금 1분기에는 1.48%, 2분기 예상치는 1.26%.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뭐 너무 저조하네요. 이거는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을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애경그룹에서 제주항공이라는, 물론 유럽에 취항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유럽에 취항하지는 않지만 애경케미칼도 바이오 중류, 바이오 디젤 이런 쪽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단 세 개 회사가 합병을 해서 애경케미칼로 병했죠. 애경화학, 애경 AK 캠텍, 그다음에 애경유화 이 세 회사가 합병을 해서 애경케미칼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은 바이오 중류 예, 진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LCC인 제주항공하고 연관성을 좀 본다고 할 때, 좀 뭐라고 할까, 주가가 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죠. 좀 물론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근데 차트상으로 봐도 예, 차트상으로 봐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이시케미칼이라든가 애경케미칼이라든가 롯데증밀화학 정도. 롯데증밀화학 주가 차트상으로 보면 제이시케미칼하고 애경케미칼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작년에 1조 5,700억 정도죠. 예상치는 안 나와 있는데 1분기에는 5,300. 1분기에 5,300이면 매출액이 단순히 4를 곱해도 2조가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분기 26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0억이 단순 곱하면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181억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4를 곱하면 4832, 720억 정도 나잖아요. 720억 정도는 여기 좀 높은데,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또 낮네요, 이 회사는. 그래서 아까 상대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이 라든가 유니드라든가 이 영업이익률이 16%, 17% 나온다는 게 이런 화학주 중에서는 쉽지 않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드하고 롯데정밀화학. 근데 이제 차트상의 위치로 보면 유니드와 롯데증밀화학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위치고, 제이시케미칼하고 에겐케미칼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죠.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탑픽으로 뽑으면 저는 제이시케미칼을
꼽습니다. 애경 케미칼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 신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SAF에 적용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탑픽은 JC케미칼로 말씀드리고, 영업이익률이 정말 안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정말 안 나오는데, 단순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그런 것만 봐도 숫자는 커진다라는 건 확실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1분기 실적만 유지한다고 해도 매출액은 2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3사가 합병했기 때문에 일단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했을 것 같고, 유보율도 2700%가 넘고요. 배당도 작년에 550원 정도 줬는데 올해는 600원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2의 밸류에이션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싶습니다. 4.32. 원래 뭐 화학주가 밸류에이션 좀 낮게 해주는데 이 회사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낮은 것 같습니다. 4.3이면 정말 낮은 것 같네요. 7.53의 외국인 보유 비중 7.53%, 시가총액이 4,680억 정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롯데정밀화학, 유니더, JC케미칼, 애경케미칼, 이 정도. 롯데케미칼은 빼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아까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나오네요.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국도화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도화학도 제가 사업보고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국도화학도 이제 케미컬류로서 실적이 좋았죠. 실적이 좋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실적이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화학주들은 코로나 시국에 혜택을 많이 받았죠. 코로나 시국에 혜택을 많이 받았고, 지금 뭐, 플라스틱 사용량이 엄청 낮잖아요. 일회용 이게 이제 전염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사용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화학주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주가도 세게 갔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 끝나가는 그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내려 최근에 올라와서 RSI가 좀 높은데,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실적을 국도화학도 한번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뭐 애경케미칼보다 더 낮습니다. 3배도 안 됩니다. 보니까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PBR도 뭐 1배도 안 되고, 배당 수익률은 높네요. 3.71%.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 5,343억 정도 됩니다. 확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356억 나왔네요. 일단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위해서 봤고요. 니폰 스틸이 그 17.71%나 가지고 있네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가 높은 이유가 있네요. 니폰 스틸이 17.71%. 여기 보시면은 72년 설립되어 에폭시 수지, 경화 제용 수지, 폴리우레탄 원료인 폴리올 수지를 생산한다. 뭐 블라블라. 에폭시 수지는 뭐 이렇게 안 쓰인 데가 없죠. 그리고 뭐 에폭시 75만 톤, 폴리올 12만 톤. 뭐 에폭시 수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65% 정도. 거의 뭐 1등이겠네요.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1조 5천억, 아까 그 애경케미칼하고 비슷하네요. 1조 5,777억, 영업이익이 2,047억, 당기순이익 1,571억, 19년, 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21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확 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도 4,166억, 356억, 327억, 실적 좋네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아쉽게 10% 아래로 떨어졌네요. 영업이익률이 10% 위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8%로 좀 내려앉았다는 게 좀 아쉬운데, 배당도 작년에 2,200원을 줬습니다. 2,200원. 국도화학도 차트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최근에 좀 올랐지만 5만에서 5만 5천 원 구간대에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보율도 막 1,700%가 되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뭐 10%대, 8에서 10%대, 아까 그 유니드라든가 롯데정밀화학보다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국도화학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국도화학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SAF, Sustainable Air 에비에이션 퓨얼이라든가, 바이오 중유, 그러니까 바이오 중유는 이제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디젤 차량, 전기차로 완전히 간 전기차,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2차 전지에서 소재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 감축 뭐 이런 거가 결부지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뭐 한번 뭐라고 할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향후에 ESS가 아닐까. ESS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소비가 된다고 하면 좋지만 그게 바로바로 소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곳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ESS도 한번 지금은 뭐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권에서 많이 멀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ESS도 나중에는 상당히 부각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는 이제 폐배터리에 관련된 그걸로 흘러가겠죠.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로 이제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시기가 점점 다가오니까요. 예, 그런 쪽도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제 뭐 에너지 재편과 관련해서 미래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탄소를 줄여야 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또 쭉 뭐라고 일관되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사를 스크랩한다든가 그런 초점에서 한번 어떤 부각됐던 종목들은 그런 지속적으로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시고 뭐 사업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해서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꾸준히 사모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마 충분히 나중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충분히 달달한 과실을 맛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에너지 재편과 관련해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그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따와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제 개인 기준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에 관심 있게 보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현충일도 잘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 느낌입니다. 그냥 영화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저는 내리를 떠나지 않는 게 제가 뭐 물론 저도 뭐 공부 차원에서 유튜브를 보지만 사실 그런 영화 관련 쪽이라든가 OTT 관련 쪽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작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할까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도 3일 만에 100만을 넘었다고 하죠. 3일 만에 개봉한 지 3일 만에 100만을 넘었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5일째인데 200만도 넘었을지 않을까. 왜냐면 연휴잖아요. 주말에 연휴 관객 수가 더 늘어나서 200만도 돌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러 갈 참이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